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라 같지만 사실상 그 사이비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라는 것이 그 법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국민이라든지 영토는 이제 우리가 헌법상 불법 점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국가로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통치가 돼야 될 텐데, 이 북한 같은 경우 보면은 김일성이 교묘하게 기독교를 사이비화 해가지고,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완전 전혀 딴판인, 그래서 기독교를 모방해서 하나의 사이비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이 성장 배경을 좀 알아보면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목회를 했고 외삼촌도 목사였죠. 그리고 김일성 자체가 이제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떤 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자신이 이제 응용을 하죠. 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이 신앙심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 교회라는 측면들을 당이 되는 거죠. 당의 조직 생활을 잘하면은 사회 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부모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사회 정치적 부모가 있다. 어버이가 있다. 그 어버이 수령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이 하나님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성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하는 것처럼 본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세자로 구세자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일성이는 일제의 어떤 그 독재,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 정치적 메시아인 것처럼, 종교적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육체적인 몸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을 말하는 건데, 사회 정치적인 생명은 영원한데 그 영생을 부여하는 자가 바로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자신이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민 대중을 당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 당에서의 조직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당의 계급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의 종교 사이비 국가를 만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는 끊임없이 그 반일 감정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죠. 반일하고 반미.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미로 선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 선동, 반일 선동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뭐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뭐 미국도 그랬고, 계속 뭐 벨기에라든지 각종 서구 열강들이 힘이 약한 나라들을 제국주의로 삼아가지고 막 학살을 자행하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그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건 비판하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캐나다 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외교적 노선에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미파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파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파.
대한민국파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게 우리 인내천 사상에 있어요. 예,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인간의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네, 인간의 존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상인 민본 사상이 있는 거예요. 백성은 나라의 근간이며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하고 일치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사유재산과 개인의 표현과 생각과 개인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야말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최고의 가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특성을 악용하여 자기가 수령이 영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서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를 사이비 정치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히틀러가 파시즘을 일으키죠. 네, 무솔로니가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전체주의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들의 목적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숙청해버리거든요. 네, 이러한 일들이 히틀러, 또 폴포트,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짬뽕시켜가지고 한 국가에다 적용한 게 북한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군국주의까지 넣었죠. 군국주의. 그래서 군대, 선군 사상을 넣어가지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군사적 무력 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 저 북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 이 반공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또 반공교육뿐만 아니라 저 북한은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저 반사이비 국가에 대한 우리 관념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성 철학이 그쪽을 향하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 철학이 없다라면은 우리도 점령당할 수 있어요. 예? 저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사 독재로 저 국민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 중국이 대만이라든지 홍콩의 민주화를 짓밟는 걸 보십시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6.25를 일으킨 저 김일성, 스탈린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 같았지만은 사실상 사이비 국가를 만든 거예요. 사이비 종교 국가를 만들어버린 게 저 북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이 김일성이가 사탄으로 규정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하고 그 제국주의를. 그래서 제국주의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진짜 강자가 약자를 계속 이 약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는 너무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념 체계는 굉장히 소중한 체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인 거예요. 사회주의 이론도 우리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보면 얼마나 지상낙원 같나요? 뭐 진짜 자본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서 똑같이 나눈다라는 아니 이상주의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가 않죠. 네, 제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베트남이라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가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다 있나 그 정도예요. 진짜로 엄청납니다. 네,
일반 서민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쌀국수 1,000원짜리를 먹어요. 저도 그 길거리에 1,000원짜리 쌀국수를 먹었는데, 그런데 이 좀 돈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 서민들의 한 달, 두 달 월급을 그냥 순식간에 술값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도 그냥 돈이 넘쳐나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인간은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국가,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국가로 나가고, 저 북한에 진짜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